와. 성균관대학교 러시아어 문학부에 합격한 황다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성대생이 될 수 있다는 게 아직 믿겨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편입을 한 학생을 모셔봤습니다. 황다운 학생이고요. 이 학생이 또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학생 중에 한 명입니다. 전적대가 국민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을 4군데밖에 안 본 걸로 알고 있어요. 어디 보셨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그리고 경희대 봤습니다. 이 중에서 몇 군데 붙으셨나요? 성균관대, 한양대 최초 합격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때문에 성대를 선택을 하셨군요. 저는 이 학생에 좀 특별한 애정이 있는 게 많이 좀 싸웠어요, 저랑. 어떻게 싸웠는지 얘기 좀 해볼 수 있겠어요? 질문을 했는데 제가 살짝 상식적이지 않은 질문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많이 혼났습니다. 이게 살짝이 아니라 상당한 질문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다운 학생의 경우는 거의 모든 수업이 끝났을 때마다 질문을 했어요. 수험생의 접근이 아니라 언어로서의 접근. 그러니까 언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안 되냐? 그렇지만 우리는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수업 영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법은 분명히 해결법이 있거든요. 이 학생은 항상 그걸 돌아갔어요. 이렇게 풀면 안 되냐? 이런 관점을 이렇게 보면 안 되냐? 정말 그냥 독해 시간에도 논리 시간에도 문법 시간에도 항상 왜 이런 거에 하면은 많이 혼나고 좀 큰 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그래도 선생님들 항상 납득시켜 주시고 중화가 됐던 것 같아요. 왜 이건 아니지 하지만 머리로는 그래도 이게 답이겠다 이런 게 항상 선생님 덕에 고쳐졌던 것 같아요. 서성한의 경우는 문법의 비중이 높지 않잖아요. 문제는 어떻게 잘 해결하셨나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서성한이면 오히려 학생들이 전부 다 문법 실력을 기본적으로 갖고 시험을 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문법 실력을 탄탄하게 할 수 있어서 나머지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 본 거는 어려움 없이 잘 해결을 하셨나요? 근데 전혀 문법에서 어려움을 느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문법 특강이 제가 ER 1200제 베이직이 있고 ER 1200제 파이널이 있는데 두 개를 다 들으셨죠? 네.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문제가 많았다는 게 장점이었고 초반부에는 유형별로 나눠져 있어서 접근하기 쉬웠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또 섞여서 나와서 그런 유형별로 연습한 다음에 연습하기도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파이널은 확실히 난이도부터 차이가 나서 고난이도 문제를 연습하기 좋았고 초반부에는 이제 유형별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고난이도 문제가 섞여 나와서 미리 개념을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고민하는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바로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네. 문제들이라서 자, 그리고 황다운 학생의 경우 우리 학원에서 1년 동안 좀 조교를 했어요. 학생들이 황다운 학생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그때 선생님께 많이 혼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원리적으로 이해한 게 학생들한테 눈높이를 맞춰 설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운쌤 일할 때 다운쌤처럼 질문하는 친구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입장을 바꿔보니 참 약간 짜증도 나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겸손해야 되는구나. 항상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게 납득이 됐어요. 수험생이었을 때와 조교 생활을 할 때와 이렇게 편입 영어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이 있었나요? 제가 질문을 받으면서 느낀 게 많은 분들이 그때그때 구멍을 때우는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특히 문법에서 심한데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그게 발목이 잡아서 독해 논리에서도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엔 참 초반에 단어 문법을 열심히 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구나. 개념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이직 문제를 풀고 더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가는 연습을 해야 마지막에 문법에 발목을 안 잡히고 독해 논리에 승부를 걸어서 상위권 대학도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영어를 단지 법칙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언어적으로 접근도 할 수 있었고 네. 그다음에 저 학생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다니 놀랄 때도 있지 않아요? 네. 저 학생의 생각 자체가 네. 그렇죠.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서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더 나은 그러한 영어 실력이 쌓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날이에요. 향후 계획이 교환학생 신청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어느 나라로 갑니까? 핀란드로 갑니다. 핀란드. 러시아 어문학 국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러시아로 간다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전쟁이었었는데 러시아로 갈 생각을 하다니 참 여러분 제가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여러분도 충분히 납득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계열로 해서 국제 관계를 다루는 리포터, 기자 이런 걸 하고 싶어요. 편입한 계기가 뭐예요? 계기는 솔직히 학벌이에요. 네. 방송을 하고 싶은데 학벌이 필요하니까 그래도 해야겠다. 그나마 근데 남기려면 영어라도 남겨야겠다. 저는 이제 수능 재수도 했었거든요. 근데 재수를 하면서 솔직히 이게 뭐가 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그것도 훌륭한 공부지만. 그래서 편입을 한 것도 나는 영어라도 남겨야겠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한 건데 하고 나니까 그때 외웠던 단어, 그때 외웠던 문법 지식이
제 대학생활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번 토플 시험 준비를 하면서도 단어를 솔직히 외운 게 없어요. 근데도 단어 문제 틀린 게 정말 손에 꼽을 정도고, 교환학생 준비하면서 해외 사이트 같은 거 뒤질 때도 이제 읽을 줄 아니까 글 쓰는 것도 많이 연결이 됐고, 이제 말하기 듣기에도 좀 더 자신감이 붙게 되었어요. 나 이제 영어도 자신감이 붙었는데 굳이 국내에서 방송 3사 이런 걸 하는 것보다 나의 장기를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들게 되더라고요. 영어를 사용하는 회사나 뭐 나라에 대한 겁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시야도 정말 많이 넓어졌고, 국제 방송인이라는 꿈에 확신을 좀 더 가지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편입생들에게, 준비생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공부를 이왕 시작하셨으면 정말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할수록 정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김선웅 선생님 파이널 문제를 쓸 때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야 시험 문제가 비로소 좀 편하게 다가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방심하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말고 꾸준하고 열심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운이 학생은 핀란드? 네. 성공적인 유학생활이 되길 바라겠습니다.